언니, 이번에 우리한테 축의금 얼마 했어? 왜? 이번에 300만 원 했어. 너가 저번에 많이 해줘서 우리도 신경 썼지. 그게 언니네 축의금이 5만 원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날 언니랑 조카랑 며느리까지 다 왔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뭐라고? 5만 원? 응, 다 같이 확인했는데 언니네 봉투가 5만 원이라서 좀 놀랐어.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0만 원을 분명히 준비했고 며느리에게 직접 건넸는데 어떻게 5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며느리한테 주고 며느리가 넣었는데. 그래? 그럼 혹시 중간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은 후 유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300만 원을 준비했고 그것을 며느리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 원만 전달되었다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나 접수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접수할 때는 봉투마다 이름을 확인하고 바로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수로 300만 원이 5만 원으로 둔갑할 리가 없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유 씨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시댁에서 반찬이며 생필품을 가져가는 일이 많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친정 여동생을 챙기려는 마음에서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몇 번 가져가는 양이 많아 의아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돈까지 손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3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64세인 유명순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이에 있어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아들은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유 씨를 챙겼고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유 씨는 며느리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된 후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5살 어린 여동생과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처럼 동생을 책임지게 되었고 지금껏 같이 살았어요. 친척들도 다 멀어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며느리가 대견하기도 했고 어린 동생까지 챙기려는 모습을 보며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잘해주고 싶었고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는 유독 시댁에서 가져가는 물건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몇 가지 싸가는 정도였습니다. 저희 둘 다 일하다 보니 우리 집엔 먹을 게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서 냉장고에서 국이랑 반찬을 몇 개 꺼내가는 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정도야 며느리가 챙겨가도 괜찮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남은 반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유 씨가 새로 만들어 놓은 음식까지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김치는 물론이고 손질해 둔 생선과 고기까지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며칠 전만 해도 가득 차 있던 식재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맞벌이다 보니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마트에서 사둔 갈비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갈비는 아들 부부를 저녁에 불러다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사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다녀간 후 사라진 걸 보니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유 씨는 곧장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냉장고에 있던 갈비 못 봤니? 그러자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여동생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고기 좀 먹이고 싶었어요. 얘 그래도 가져가기 전에 말은 했어야지. 이건 니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사둔 거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여동생이 워낙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안 써주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거든요. 다음부턴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꼭 말하고 가져가.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변한 듯 보였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져가는 양이 줄어든 듯 했지만 여전히 시댁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갔습니다. 며칠 후 유 씨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작은 쇼핑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너무 죄송해서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쇼핑백 안에는 고급 한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사실 어머님 덕분에 저랑 여동생이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낼 수 있었잖아요.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작은 거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유 씨는 순간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불만이 쌓였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먼저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모습이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꼭 가져가기 전에 말부터 해라.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약속을 했고 유 씨는 그냥 한과 세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유 씨도 친정 막내 여동생과 7살 차이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따로 살고 있었지만 여동생이 힘들 때마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님 없이 동생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친정 쪽에 신경 많이 썼지. 저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유 씨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반년쯤 지나 유 씨는 조카의 결혼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의 하나뿐인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카는 어릴 때부터 유 씨에게도 딸처럼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유 씨의 여동생과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고 여동생도 조카를 혼자 키우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유 씨의 여동생은 유 씨의 아들이 결혼할 때 기꺼이 2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예, 우리도 네 이모한테 200만 원 받았잖니? 그니까 축의금 300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럼요, 엄마. 당연히 해야죠. 이모가 우리한테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유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동생이 조카 결혼식 준비로 바쁜 가운데 자신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의했으니 축의금 준비는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지자 유 씨는 직접 현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새 돈으로 300만 원을 맞춰두고 축의금 봉투에 정성껏 이름을 적었습니다. 평소에도 유 씨는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 행사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카가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여동생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며느리에게 봉투를 건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잘 전달해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유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족 행사에서 이런 부분을 실수한 적이 없었고 며느리도 당연히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카는 밝은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했고 여동생도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 씨도 친척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여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여동생에게서 다소 당황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니네 이번에 우리한테 축의금 얼마 했어? 유 씨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 의아했습니다. 왜? 이번에 300만 원 했어. 너가 저번에 많이 해줘서 우리도 신경 썼지. 그러자 여동생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언니네 축의금이 5만 원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날 언니랑 조카랑 며느리까지 다 왔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유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5만 원? 응, 다 같이 확인했는데 언니네 봉투가 5만 원이라서 좀 놀랐어.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0만 원을 분명히 준비했고 며느리에게 직접 건넸는데 어떻게 5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며느리한테 주고 며느리가 넣었다니까? 그래?
그럼 혹시 중간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유 씨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은 후 유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300만 원을 준비했고 그것을 며느리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만 원만 전달되었다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나 접수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접수할 때는 봉투마다 이름을 확인하고 바로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수로 300만 원이 5만 원으로 둔갑할 리가 없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유 씨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시댁에서 반찬이며 생필품을 가져가는 일이 많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친정 여동생을 챙기려는 마음에서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몇 번 가져가는 양이 많아 의아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돈까지 손 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3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유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곧장 며느리를 불러 따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증거 없이 의심부터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기꺼이 200만 원을 보내준 여동생에게 유 씨는 이번에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유 씨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직접 불러서 묻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혹시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분명히 300만 원을 준비해서 며느리한테 줬는데 어떻게 5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야? 접수대에서도 분명히 5만 원이 맞다고 하더라고. 이름도 확인했는데 언니네 이름이 적힌 봉투에는 그 돈밖에 없었어. 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접수대에서 실수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봤지만 그런 착오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받을 때는 봉투마다 금액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 씨는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혹시 이모 조카 결혼식 축의금 넣을 때 무슨 일 없었니? 네? 무슨 일이요? 내가 준 봉투 그거 제대로 넣었어? 아, 네. 당연하죠. 어머님이 주신 거 그대로 넣었어요. 유 씨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축의금이 5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분명히 어머님이 주신 봉투 그대로 냈어요. 혹시 접수대에서 실수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있니? 축의금 접수할 때 봉투마다 이름 적고 바로 확인하는데 그러게요. 저는 어머님이 주신 거 손도 안 대고 바로 전달했어요. 유 씨는 며느리의 말투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분명히 직접 전달한 돈이었는데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날 밤 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우리 축의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가 그러는데 우리가 낸 축의금이 5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 아들은 순간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5만 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 300만 원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네 아내한테 맡겼다니까.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되물었습니다. 자기 축의금 제대로 넣은 거 맞아?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진짜 그대로 넣었어. 어머님이 주신 거 그대로. 이상하다. 어디서 착오가 난 걸까? 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겨야 하나?
하지만 300만 원이라는 돈이 사라진 걸 그냥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 씨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밝혀야겠다. 그날 이후 유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 씨는 며칠 동안은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이 끝난 이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마다 집에 들러 반찬을 챙기거나 냉장고를 열어보며 필요한 생활용품을 가져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잠잠한 걸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유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며느리의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렇지 않게 시댁에서 이것저것 챙겨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축의금 문제가 있은 후로 아이의 모습을 감춘 것이 영 찜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동생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문제를 키우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김치 좀 가지러 갈게요. 집에 남아있죠? 응, 있지. 그런데 나도 근처에 볼 일이 있으니까 가는 길에 네 집에 들러서 주고 갈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아들 집에 직접 가볼 기회였습니다. 유 씨는 김치를 넉넉히 담아 보자기에 싸고 며느리와 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오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들 집에 도착했지만 유 씨는 현관 앞에 다다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집 앞에 엄청나게 커다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활용품을 담은 박스가 아니라 가전제품을 담아둔 듯한 큼직한 상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이 왔지? 유 씨는 순간 당황에 멈춰섰습니다. 크고 묵직한 박스들이 현관 앞에 가득 놓여 있었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가전제품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산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 휴직 중인데? 유 씨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최근에 아이를 가지려고 회사를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들이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유 씨를 발견한 며느리는 순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유 씨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치 주러 왔다. 그런데 이건 다 뭐냐? 유 씨는 택배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여동생네 집에 들어갈 혼수예요.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 둔 거예요. 유 씨는 순간 며느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여동생 내 혼수?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 휴직 중이잖아. 돈도 없을 텐데? 며느리는 최근에 아이를 가지려고 회사에서 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수입이 많지 않은 데다 직장을 쉬면서 따로 수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부족해서 단기 알바라도 알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박스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며 건조기며 냉장고, 전부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대형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이걸 네가 사준 거냐? 유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여동생이 직접 산 거예요. 그냥 집이 좁아서 임시로 여기 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님. 하지만 유 씨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여동생도 따로 돈을 잘 버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옮긴다고 했고 예단 비용도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가의 가전을 한꺼번에 구매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으려는 듯 일부러 바쁜 척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유 씨가 더 말을 붙이기도 전에 며느리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 씨는 서운한 마음에 김치를 문 앞에 놓고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확실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너 집 앞에 택배 엄청 많이 와 있더라. 며느리가 그러는데 전부 여동생 혼수라며 잠시 두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 이상하지 않니?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 듣고 며칠 전부터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너도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집에 저런 큰 택배가 오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더라고요. 여동생이 직접 샀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생활비에서도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서. 뭐? 생활비에서 돈이 빠져나가? 유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설마 너 모르게 네 돈까지 빼돌려서 여동생 혼수 장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따져 물었어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잡았대요. 정말 여동생이 직접 산 거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썼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요즘 말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냉전 중이에요. 유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네 돈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혹시 축의금도 유 씨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혹시 축의금 300만 원도 저걸로 쓴 건 아니겠지? 만약 며느리가 축의금을 빼돌려 여동생 혼수를 마련했다면 이건 절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 오늘 집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확실히 따져 물어봐라. 그리고 카드 내역도 다 확인해봐. 알겠어요, 엄마.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유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여동생을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가 지나쳤습니다. 시댁에서 챙겨준 반찬이나 생필품을 슬쩍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 돈까지 빼돌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조카 결혼식 축의금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이후로 아들에게 뚜렷하게 들려온 내용이 없던 중 며느리의 여동생이 상견례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두 자매를 생각하니 시댁 어른으로서 대신 참석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내가 대신 부모 역할로 참석하마. 며느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유 씨는 며느리와 함께 신랑 측 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신랑 측 부모가 물었습니다. 혼수 준비는 잘 돼가나요? 우리도 급히 준비하느라 신혼집도 겨우 구해서 일단 이쪽은 신경 안 쓰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평수가 작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았겠어요. 이때 며느리의 여동생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언니가 다 해줬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신랑 부모는 감탄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와, 언니가 아주 힘써줬구나. 대단하네. 진짜 엄마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이때 유 씨는 식사하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더니 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 그냥 조금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여동생은 태연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니야, 언니가 다 해줬잖아. 냉장고도 사주고,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사주고. 유 씨는 며느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냉장고랑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대단하네. 유 씨는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내 식사 내내 말없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신랑 측 부모가 먼저 떠났습니다. 유 씨는 자리를 뜨려던 며느리와 여동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놀란 듯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뒤따랐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유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사돈 댁에서도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우리 며느리가 혼수를 다 해줬다고? 며느리는 순간 흠칫 놀라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냥 조금 도와준 거예요. 여동생이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어해서요. 그거 너 돈 어디서 났니?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며느리는 움찔했습니다. 그게 저도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 어디서 났는데? 내가 내역 좀 봐도 되겠어? 유 씨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동생도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이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생활비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 내가 확인해 볼게.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자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오해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겠네. 유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 확인해보자. 내 축의금까지 사라졌는데 혹시 이 돈으로 여동생 혼수 마련한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겠어. 며느리는 입술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습니다. 여동생도 겁에 질린 얼굴로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과할게. 아니, 그 비용을 내가 내주도록 할게. 유 씨는 한 박자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탐탁지 않아서 이거 제대로 파봐야겠어. 그리고 만약 맞으면 나는 경찰에 절도로 신고할 예정이야. 기겁한 며느리가 유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돈처녀, 지금 옆에서 보고 놀랐겠지만 상황이 이래요. 우리는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예비 사돈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많거든요. 그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게 낫겠죠? 며느리와 여동생의 얼굴은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해예요. 유 씨는 차분한 얼굴로 며느리와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돈 300만 원 어떻게든 마련해서 돌려줘야 할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동생은 초조한 듯 언니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어떡해, 진짜야? 언니가 해준 거 아니었어. 하지만 유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스마트폰을 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장 마련하기는 좀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유 씨는 눈썹을 올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너 되게 여유 있구나. 지금 당장 돈 가져와. 하지만 내가 며칠이나 기다려야 해? 내가 왜?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소가리를 해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받는 게 더 빠르려나? 유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잔뜩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스마트폰을 열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분 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어떡해? 여동생도 잔뜩 겁먹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어서. 유 씨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다려봐.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급히 유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신고만은 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맺혔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가져와. 어디서든 마련해서. 제가 빌려올게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동생도 따라 나서려다 유 씨의 눈길을 받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잠깐만. 유 씨는 며느리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빌릴 건데? 친구요. 유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그럼 가서 직접 빌려와.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황급히 가방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여동생도 따라 나갔고 유 씨와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유 씨는 긴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거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실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후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구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확인해 보세요. 유 씨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눈대중으로 세어볼 때 300만 원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돈이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 대출로 마련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말이야. 어떻게 우리 어머니 돈을 훔칠 수가 있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단지 여동생이 너무 어려워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너는 이 돈을 돌려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그러나 유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네가 동생 도와준다고 이래저래 챙겨갈 때 그냥 예쁘게 보고 안쓰럽게 보려고 했어. 근데 보자 하니까 우리 가족 축의금까지 손대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속이고 이건 뭐 무서워서 같이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 남의 것을 이렇게 쉽게 여기는데 말이지.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도둑이나 마찬가지야. 나한테 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동생도 겁먹은 얼굴로 눈치를 살폈지만 아무도 그들을 감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보. 잠깐만. 얘기 좀 더 들어줘. 내 입장도 말할 수 있게 해줘. 며느리는 애써 변명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변명할수록 더 역겨워지니까. 아들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며느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허둥지둥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잠깐만, 이게 뭐야? 지금 당장 사인해주라고. 이혼 서류 눈에 안 보여? 며느리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아니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같이 살아? 그게 더 나를 기만하는 거 아니야? 빨리 사인해. 너랑 나 사이에 더 이상 기회 같은 건 없어.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동생은 멍한 얼굴로 상황을 바라보더니 결국 언니를 부축하며 나갔습니다. 언니, 어쩌면 좋아? 유 씨는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다 가지치기 한 덕분에 이제야 집안이 정리가 됐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문득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김치가 가득 담긴 그릇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김치도 제대로 내 입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식탁 위에 김치를 올려놓고 차분하게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요. 엄마.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들은 스스로 집안일을 배우고 식사를 챙기며 점점 자립해갔습니다. 유 씨도 그런 아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힘든 경험이었겠지만 이제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일에 더욱 집중하며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성실한 여성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요. 유 씨는 아들이 더 이상 잘못된 인연으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이혼 후 며느리는 한동안 친정 여동생 집에서 지냈다고 들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결혼하고 내 가정이 생기는데 계속 같이 살 순 없잖아. 결혼을 앞둔 여동생은 더 이상 언니를 떠맡을 수 없다고 했고 며느리는 결국 혼자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두고 아기 준비를 한다며 휴직했던 터라 수입도 없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알바를 구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져갔던 반찬, 생활용품으로 버텼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관계는 끊어졌고 유 씨와 아들은 며느리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 유 씨는 평소처럼 집을 정리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숨 쉬겠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도 속 썩을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의 삶을 되찾았고 유 씨는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